안녕하십니까. 전찬일의 찬스무비 전찬일입니다. 이번에는 그 두 편의 한국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외국 영화 중심으로 다양성 영화 뭐 두 편도 소개하고 어떨 때는 세 편도 소개하고 또 한 편도 소개하고 했었는데요. 한동안 한국 영화를 좀 소홀히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주 나름 의미 있는 두 편의 한국 다양성 영화를 소개하겠는데, 첫 번째 영화는 6개의 밤이라는 영화입니다. 3월 29일 개봉한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가 업로드돼서 나갈 때쯤이면은 뭐 거의 상영관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영화를 보기는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비평의 역할이라는 것은 가이드로서 평론도 있지만은 또 문제제기로서 또 기록으로서, 기록은 이제 준역사적인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을 때 이 6개의 밤에 대해서 평론가로서 간단히 언급해 놓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6개의 밤이니까 6명의 그 중심 인물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오히려 영어 제목인데요. The Layover. 레이오버는 그 항공사고 등으로 인해서 경유지에서 24시간 이내에 환승하는 항공편 또는 일시적인 체류를 말하죠. 우리가 심심치 않게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겪는데, 이 영화는 뉴욕행 비행기가 갑자기 도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엔진 고장으로 예정에 없던 도시 부산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불시착해서 그 세 커플이니까 꼭 남녀 커플만은 아닌데요. 세 커플 6명의 캐릭터가 겪는 어떤 그 하루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예정에 없던 그 낯선 공간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 하룻밤이 그들의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계기, 모멘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영화를 홍보하면서 트러블 앤 트래블 드라마라고 이렇게 내세웠는데, 여행을 뜻하는 트래블은 사실은 트러블에서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트러블과 트래블은 그런 짝을 이루는데, 여행을 통해서 어떤 그 인물들 사이에서 꼭 뭐 그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트러블도 일어나고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의 계기도 마련되는데, 그 과정, 그 속내가 삼삼합니다. 그래서 그 세 에피소드가 이루어지는데, 그 에피소드에는 낯섦과 설렘, 또 비밀과 진실, 폭로와 고백이라는 이러한 주제어를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 그 이야기에서는 모르는 남녀가 만나면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는데, 그렇다고 막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서로 비밀스러운 속내를 드러내면서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해 가는. 그래서 그들은 뭐 그 만남 이후로 이어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그냥 헤어지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이 배우들, 정수지, 이한주라는 이 두 배우의 매력이 상당히 아주 강렬해서 개인적으로 이 에피소드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다고 다른 두 에피소드가 와닿지 않는 건 아닌데, 이 에피소드, 낯선 끌림으로 인해서 하룻밤을 함께 하게 되는 젊은 남녀, 그리고 이 정수지, 이한주 이 두 배우는 한국 독립영화진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배우의 앞날을 지금 벌써 기대하면서 예의주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결혼의 조건 또는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면서 마침내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예비 부부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 이 둘의 관계는 물론 영화 이후에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헤어지는 것으로 결론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결말은 꼭 이렇게 닫혀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다시 만나기를 뭐 바라고, 저도 바라고 있는데,
또 그들이 그 영화 밖에서 그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이 배우들은 여러분이 좀 낯익을 겁니다. 요즘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 쪽에서 꽤 그 열심히 나오는 배우들인데 이 두 배우의 그 연기 인상적이고요. 아마 이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그 어떤 동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 결혼을 이룬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험난한 과정인데 이들 역시 굉장히 서로 뭐 불신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떤 작은 서로 비밀, 어떻게 보면 비밀도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어떤 자기의 속내를 결국에 이 레이오버 하루 머무는 이 여기 낯선 공간에서 털어놓음으로 해서 이 여자가 결국에는 실망을 빠지게 됐고 이 실망에서 결국에는 분노로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남자를 박차고 그 호텔을 나가면서 결국에 둘은 그날 헤어지는데 제가 볼 때 비행기를 같이 탔는지 여부는 영화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데 타지 않았을 거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혹시 탔다면 더 좋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는 그 딸과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에서도 그렇지만 엄마도 자기만의 비밀이 있죠. 그렇죠? 딸은 또 딸대로 엄마가 엄마이기 전에 여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여기서는 굉장히 서로 그걸로 인해서 가까워지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해가는 그런 따스한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두 배우의 연기도 탄탄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마르틴 부버라고 유택의 독일 철학자로 유명한데요. 이런 그의 말로 시작합니다. 모든 여행은 여행자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목적지가 있다. 즉 여행의 출발과 목적은 어긋날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데 결국에 이 영화는 전혀 예정치 않았던 레이오버가 6명의 캐릭터에게 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계기, 모멘텀, 그것이 고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깨달음일 수도 있고 발견일 수도 있는데 새로운 체험이 주는 어떤 우리 인생의 단면 같은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사실 굳이 감독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 영화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일종의 메타포로 다가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메타포가 그렇게 신선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6명의 이 배우의 아주 섬세한 연기와 그 각각의 어떤 그런 정치한 캐릭터 설정 그리고 감독이 끌어가는 나름대로 뛰어난 극적 호흡에 의해서 꽤 볼만한 영화로.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요, 이 인물들이 계속 제 마음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여운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좀 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게 업로드 될 쯤에는 제가 출연하는 매불쇼 시네마 지옥에서도 간단히 이 영화를 소개했을 텐데요. 이 최창한 감독,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만났습니다마는 내가 사는 세상이라든지 파도를 걷는 소년, 숨어드는 산, 식물 카페 온정, 이전에 만든 4편의 영화를 통해서 독립영화 진영에서는 꽤 알려진 그런 감독이고 숨어드는 산을 빼고는 이번 영화까지 그렇죠? 더 레이오버 6개의 밤까지 4편을 어떤 개봉시켰다고 하네요. 흥행 스코어에 관계없이 이러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아주 작은 영화, 저예산 독립영화, 다양성 영화를 만들어서 몇천 명이라도 그 관객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영화에 지지한다는 의미를 위해서 영화를 짚어봤고 두 번째 영화는 내일 개봉하는 홍상수 감독의 29번째 장편 영화인 무란에서입니다.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 출품됐죠. 경쟁 부분과는 다른 2020년에 신설된
좀 혁신적인 그 신작을 소개하는 인카운터스 그 부문에 출품이 됐었는데 여기서 상을 받지는 못했죠. 사실 그 홍상수 감독은 이전에는 경쟁 부분에 3년 연속 그 초대받으면서 3년 연속 수상을 했죠. 2022년 그 작년에는 소설가의 영화로 2등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 전부 은검상이라고 칭합니다마는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 2021년 그 전년도에는 인트로덕션으로 각본상을 받았죠. 그리고 그 2020년은 도망간 여자죠. 도망친 여자로 그 감독상을 받으면서 3년 연속 그 수상을 하면서 이제 남은 거는 최고상은 황금곰상인데 그 이번 영화는 뭐 경쟁 부분은 아니었으니까 뭐 기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인카운터스 부문에서도 수상에 실패하면서 그 4년 연속 그 수상이라는 어떤 기록은 세우지 못했네요. 물론 한국 감독에서 이렇게 세계 3대 영화제라는 그런 세계 유수 영화제에 나가서 3년 연속 수상한 거는 홍상수 감독이 최초죠. 흥미로운 것은요. 그 칸 영화제에서는 그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부터 그 후까지 4번 경쟁 부분에 초청받았음에도 단 한 번도 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칸 심사위원들로부터는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베를린에서는 3년 연속 그 심사위원들에게 그 어떤 주목할 만한 그 선택을 받으면서 3년 연속 수상을 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뭐 30번째 영화, 31번째 영화 계속 영화를 찍어 나갈 건데요. 이 영화를 보면은 그냥 어느 날 그 세 청년이 그 중에 한 명이 감독이 있는데 영화를 찍기 위해서 제주도를 찾습니다. 근데 이제 두 친구가 또 그 여배우는 이제 후배고 한 명 촬영을 하는 그 친구는 그 감독은 친구인데 세 명이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그 보내는 그 일주일 정도를 그 그립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그 영화를 왜 찍냐라는 질문에 명예를 위해서 찍는다. 또 나는 300만 원 갖고 지금 찍는데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돈과 상관없이 나는 영화를 찍겠다라는 자기 그 어떤 의지를 밝히는데 이것은 결국 장편 영화만 29번째 영화를 찍은 홍상수 감독의 의지 표명이겠죠. 어느 인터뷰에서 그랬습니다.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도 찍을 수 있겠다. 찍겠다. 사실 그 홍상수 감독은 몇 억을 들여서 영화를 찍기도 하고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찍기도 하는데 그동안 찍은 29편 영화 중에서 10만 넘은 영화가 딱 3편입니다. 그래서 그 3편은 2000년대 초반 생활의 발견 2002년이죠.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2004년 그리고 2006년에 해변의 연인 이 3편이 10만을 넘었고 나머지 영화는 10만을 다 넘지 못했습니다. 어떤 영화는 10,000명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감독이면 영화를 찍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홍상수 감독은 아주 최소의 스텝 5명도 안 되는 최소의 스텝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돈으로부터 크게 좌우받지 않는 그냥 자유스러운 영화를 계속 찍어왔던 거죠. 그리고 이번 영화는 그 극점, 그 정점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제작의 감독의 각본에 편집, 음악, 심지어 촬영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말이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스타일입니다. 영화는 딱 61분인데요. 놀랍게도 초반 도입부 잠깐을 빼고는 그 영화 속에서 물 안에 있는 고기를 보여주는 장면 전후부터 영화 끝날 때까지 엔딩 크레딧까지 전부 초점이 흐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커스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태어나서 55년 정도 영화를 봤지만 포커스 아웃이 된 영화를 1시간 이상 끌어가는 거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홍상수의 어떤 극단적 실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실험으로 받아들이면 이 영화는 역시 홍상수라는 감탄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커스가 나가면 우리는 NG고 다시 찍어야 되죠. 그런데 홍상수 감독은 본인이 촬영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포커스를 흐립니다. 그리고 그 포커스가 말이죠. 그레이드가 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완벽하게 나가고요. 어떤 때는 조금 덜 흐리고 해서 결국에 그 안에서마저도 그 포커스에서도 그 그레이드의 그 차별을 두는 걸 보면서 홍상수는 홍상수다라는 그 감탄 내진 어떤 이래도 될까라는 그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실험으로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영화는 흥미롭게 볼 거고요. 홍상수가 이제 하다가 이런 식의 그 만용 어린 치기를 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는 것을 후회하고 또 이 영화를 뭐 보러 갈 거냐 말 거냐 고민이 될 때 보러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홍상수 영화의 실험이 어느 선까지 가는가가 궁금하다면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그 뭐 한 과반 정도는 이 영화를 피카소까지 들면서 어떤 그 실험, 그 홍상수 특유의 미니멀리즘적, 최소주의적 실험으로 평가하는 쪽과 그러한 그 포커스 아웃으로 인해서 그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잠재력, 가능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같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후자 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상수의 실험이 이렇게까지 나가는구나 싶어서 흥미롭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6개의 밤과 더불어 이 영화를 소개하는데 어떠세요? 이 홍상수의 이번 그 시도를 실험으로 보시겠어요? 아니면 치기 어린 그 망발로 보시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목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